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텐데, 잘 아시지만, 자, 본인이 없는 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을 했다고 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죠. 그러면서 이제 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 쪽방촌 봉사활동이나 간담회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또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거의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뭔가 공격을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불문에 붙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9월 9일에 휴가를 갔습니다. 어제죠. 휴가를 갔는데 휴가 중에도 계속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또 뭐 SNS 활동을 하면서 또 대선 주자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현상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입당하지 않으면 캠프에 간 의원들 징계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하루빨리 입당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 입당하면 여유를 좀 줄 줄 알았는데 하자마자 너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누구 편을 들었다기보다 제가 보건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아니, 입당하자마자 다음 주에 우리 이런 행사 있으니까 나오세요. 이틀 전에 통보하고서 안 나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도 저녁 약속, 점심 약속 잡는데 적어도 일주일 정도 여유는 주고요. 그것도 날짜 2개, 3개 이렇게 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입당하고서 사실은 거기는 남의 당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뭐 2달 정도는 꽉 차 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이틀 전에 통보하고서 어디에 나와라? 근데 그거 안 나왔다고 뭐 대표를 무시하네 어쩌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정치부 기자 뭐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치한 것보다 저는 정치부 기자를 3배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저런 이 대선 국면에서 저런 대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9일 휴가하기 전에 8일에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이 당 경선 일정을 보이콧하고 한 게 후쿠시마 발언이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를 또 공격을 했고요. 9일 경북 안동 콘서트에서는 지금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5%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에 진다. 이거는 당대표로서 할 소리가 아니고 평론가로서 혹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평론가도 주제 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국민의힘에 대한 저주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얘기고요.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주에 가까운 표현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당의 시간이 아니라 후보자의 시간이다. 당은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주연 배우는 현장에 뛰는 후보자들이다. 후보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과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옳다. 자,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를 현장에서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서 지지 않고 여전히 전방위적인 후보자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선관리준비위원회는 당원에 있는 조직도 아니고 아직 대선 후보 등록도 안 된 상태인데 컷오프, 뮤직비디오,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경선준비위원회, 이거는 당원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임시조직입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전 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로는 등록을 했는데 지금 경선 예비후보로는 국민의힘에 등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라가라고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예비후보도 아닌데 그냥 당원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한테 왜 오라가라 얘기를 합니까?
예비 후보가 되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그 관할하에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적을 했고 온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 여기에 또 지지 않고 지도부도 경준위도 경선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하라는 말인가? 원희룡 후보가 후보 겸 심판을 하겠나? 경기 뛰어야 할 선수들이 본인 유불리에 따라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드러내는 건 방종일 뿐이다. 거의 대표로서의 경고에 가까운 얘기죠. 후보들은 경준위의 무리한 언급을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싸우고 있는 캠프 누구누구죠? 윤석열. 그 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도 한번 공격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또 싸우게 되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벌써 오래됐고 그건 뭐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김기현 원내대표로부터도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방의 적입니다. 사방의 적이죠. 그러면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된 지 2달 지났습니다. 2달 지나서 지금 사방을 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표라는 것은 다른 때의 대표와 다릅니다. 대선을 몇 개월 남겨놓고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로 매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대선 후보의 1위 주자 또는 뭐 몇 위 주자 이런 당내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제가 2달 정도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내가 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해 보건데 지지 않는 성격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는 누구한테 지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아니 그런 정신으로 그럼 과거 안철수 대표하고 저 노원병에서 맞붙었을 때 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져놓고 지금 와서 당내 사람하고 꼭 하나도 지지 않겠다고 그러고 당내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표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호하고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입니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한 횟수가 10배는 많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제1야당 대표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닌가요?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랑 싸우면 내가 이겨야 되겠다. 배틀 정신, 이른바 배틀 정신에 충만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하루빨리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제1야당의 대표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 30일 남았지 않습니까? 6개월 30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자각을 해서 6개월 30일 남은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싸워 이길 대상은 당내 후보 진영이 아니고 여당이다.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의 후보들을 본인이 싸워서 이길 대상이지 당내 후보를 꺾어서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과거 한국 정치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마 2011년 박근혜 비대위에부터 이제 와서 지금까지 뭐 당선 한 번도 국회의원 배지 달아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정치를 어떻게 배웠길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당 또는 야권 지지자,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하고도 또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 유승민계였죠,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정도, 심하게 얘기하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정도만 아버지 친구라는 그 사람하고만 안 싸우고 나머지하고는 온 사방에 지금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고립이 됩니다. 그렇죠? 우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기 동조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그렇고 후보 중에서도 유력 후보들을 전부 다 자기가 아우르려고 하다가 전부 적군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의를 지금 2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더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허니문 기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본인이 실적을 내놔야 되는데, 자,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그거 다 깨버렸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말대로 들어오라 했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계속 물어뜯고 있죠? 물어뜯어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국면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윤석열 본인한테 있지만 그걸 계속 물어뜯은 제1야당의 대표한테는 책임 안 물을 것 같습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배틀 정신 좋지만 누구와 맞상대해서 이길 것이냐 하는 그 배틀의 상대를 잘 정해야 된다. 그걸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본인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 야권을 통합하는 그런 중심축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면은 후보의 시간이지 제1야당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거 홍준표 대표처럼 이제 후보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원들로부터도 전부 비토당하는 대표가 돼서 그 대표가 몇 개월 만에 하차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오늘 하루만 봐도 벌써, 이준석을 둘러싼, 이준석이 싸운 사람이 전부 다 야권 사람입니다. 이러고서도 야당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가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시간이 지금 하나하나씩 다가오고 있다.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 본인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그걸 알아야 한다. 야당 대표 임기 2년이라고 임기 2년 다 하는 거 아니다.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